3년이 지나게 되면 교체 수요가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시황 전반적인 부분을 잡고서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한국경제신문을 통해서 나온 발췌된 기사 내용인데요. 2년 4개월간 이어진 차화정, 랠리 보면 BBIC 미래가 보인다. 그때 이제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한 구간이에요. 2008년도 리먼 사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다라는 우려감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자동차, 화학, 정유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지금은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관련된 주들이 이제 시장을 이끈다.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때가 이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914포인트였던 코스피가 2000포인트까지 2년 4개월 동안 치고 나가요. 그때 시장을 이끄는 코스피 지수예요. 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현대차. 35,000원에 시작해가지고 25만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이게 주봉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기아차도 6,000원에 시작해가지고 84,6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0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석유화학도 2년 4개월 동안, 얘는 이제 좀 늦게 출발했죠. 유가가 늦게 치고 나가는 바람에 15,000원에 시작해가지고 25만 7천원 거의 뭐 그 20배에 가까운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게 되면 그때는 벤 버냉키, 헬리콥터맨이라고 불렀죠. 벤 버냉키의 양적 완화가 있었고, 벤 버냉키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연준 의장으로서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도 금리 급격하게 떨어뜨렸죠. 그리고 지금은 또 파월은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와 같은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질적 완화, 회사채 매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보다 지금은 더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진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사태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첫 번째로 실물자산, 유가의 가격 폭등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신흥국의 경기가 좋아졌고, 신흥국의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것은 신흥국의 소비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화학산업이랑 또 현대기아차와 같은 신흥국에다가 포커스를 둔 기업들의, 그때 브릭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릭스 국가들의 성장률이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장률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이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합리적인 소비자로 바뀌게 됩니다. 위기 이후에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처럼 가성비가 좋은 자동차가 잘 팔리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었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때 2년 4개월 동안 랠리를 펼쳤었던 이 기아차, 현대차, 금호석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SK이노베이션, S-오일 다 무엇을 기반으로 한 거였냐면 실적이었어요. 현대기아차가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 추세에서 리먼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고, 2011년, 12년도 신흥국에서 또 한 번 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좋았던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매력적이고, 코로나 이후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2의 차화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배터리 쪽 같은 경우, 또 카카오와 같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 기왕 땡기는 걸 빠르게 땡기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번 주도주는 대마불사라,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 LG화학도 지금 현재 구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또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컨택트잖아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언택트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왔고, 또 다가오는 백신이 만들어져서 컨택트 시대가 만들어질 때는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년 4개월 동안 랠리를 펼쳤던 이 기아차, 현대차, 금호석유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 기왕 땡기는 걸 빠르게 땡기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번 주도주는 대마불사라,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 LG화학도 지금 현재 구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또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컨택트잖아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언택트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왔고, 또 다가오는 백신이 만들어져서 컨택트 시대가 만들어질 때는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차화정에 이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랠리가 얼마 동안 펼쳐졌다고요? 2년 4개월. 2008년도 때 현대차, 기아차가 있었다라고 하면 2020년도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LG화학, 삼성, SDI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랠리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2년 4개월 동안의 그 랠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안전마진이 지금 있어요. 시장을 그렇게 두렵게 볼 필요가 없는 배경이거든요. 안전마진이 뭐냐?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유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성숙 그 네이버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대표님, 네. 한성숙 대표님께서 이제 춘천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서 영상으로 브리핑했어요. 그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수많은 반도체들, 이 서버 시장은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유튜브 영상 보시죠. 이 데이터 시장은 21세기 산업의 쌀이에요. 쉽게 꺾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실적이나 SK하이닉스 실적 가지고 사람들이 말들이 참 많은데, 고정거래 가격, 그러니까 이제 위에가 디램이고 아래가 낸드인데요. 이 검은색 고정거래 가격은 2분기 때 치고 나갔는데 디램 그 스팟 가격은, 이 파란색과 스팟 가격은 떨어지니까 고정거래 가격, 도매 가격은 그 대부분 서버양은 다 고정거래 가격이 도매 가격입니다. 3분기 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배경은 요 종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을 보면 에이스피드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서버에 들어가는 BMC, 베이스보드 매니지먼트 컨트롤러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서버 시장의 80%를 에이스피드가 담당합니다. 대만 기업. 그러면 이 기업의 실적이 지금까지 서버양 디램 가격에, 서버양 디램의 고정거래 가격의 선행지수였기 때문에 지금 에이스피드 월별 매출액 추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2020년도 들어와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요. 얘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고정거래 가격이 또 치고 나갔던 겁니다. 서버양 디램 가격이. 그러면 6월 달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6월 달에 에이스피드 테크놀로지에 6월 매출액이 급증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어요. 일각에서. 그러니까 서버양 매출은 또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서버양 디램 수요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3, 4분기 때 서버가 또 한번 터지게 되면 디램 가격은, 이 고정거래 가격은 또 한번 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사 내용대로 디램 가격이 움직였던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그 디램이나 낸드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중국 스마트폰 월별 출하량을 보시게 되면 4월달에 2020년도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1, 2월달 1, 2, 3월달 굉장히 힘들었다가 4월달에 푹 치고 올라갔었어요. 여기 이제 최고점을 찍었던 게 4월달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2016년, 17년도 스마트폰 월별 출하량을 보십시오. 굉장히 컸었죠. 스마트폰은 필수 소비재예요. 필수 소비재. 3년이 지나게 되면 교체 수요가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교체 수요가 맞물린 구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소비자들이 크게 사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한 어떤 자신감, 수요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 필수 소비재니까. 3년 정도의 교체 주기예요. 2020년도 하반기는 깜짝 놀랄 만큼 스마트폰 월별 출하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의 매집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버양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에이스피드 6월달 판매량 증가를 봤을 때는, 그리고 드디어 스마트폰 관련된 디램이나 낸드의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멀리 바라보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 결과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대한민국 시장에 대해서도 불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